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 이응난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의 원작이 된 웹툰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처음 그 꼬마비 작가의 블로그에 연재되었을 그때부터 보았고, 또 그때는 제가 영화 전문 기자로 일을 할 때라 이 작가님을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잠시 그때 인터뷰 내용을 좀 찾아볼까요? 2010년 7월 6일에 시내 11에서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그때는 이 작가님이 노마비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꼬마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다가 이 살인자 이응난감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색깔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꾸려나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노마비라는 이름을 새로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사진이 좀 특이하죠. 저 팔이 하나가 얹어 있는데, 살인자 이응난감의 원작을 보신 분은 그 편의점 CCTV의 렌즈를 가린 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상 그 파리가 여기 있는 이 파리인 거죠. 이때 이 작가님이 자신의 얼굴이 다 드러나는 거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작가님이 직접 이 파리 이미지를 얹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할 이야기와 좀 관계될 만한 질문과 답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영화화한다면 어떤 감독과 어떤 배우가 참여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본 거였는데요. 이때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영화였으면 한다. 홍상수 감독님이 연출하면 진짜 일상적이라 더 무서운 영화가 나올 것 같다. 배우들도 잘 알려진 얼굴이 아닌 연극 쪽에서 은둔하고 계신 고수분들이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약 14년 전의 원작자는 이 작품이 매우 사실적인 공포를 다루는 스릴러 영화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본 넷플릭스 시리즈는 좀 많이 다른 모양새로 만들어졌죠. 최우식, 손석구라는 지금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또 사실적인 연출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적인 공포를 위한 연출은 아니죠. 오히려 사건의 상황과 인물의 내면을 묘사할 때는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작을 좋아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영상에는 살인자 이응난감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살인자 이응난감을 보지 않으신 분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탕이 첫 살인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먼저 그런 연출을 경험할 수 있죠. 한 번도 방역하지 못했다는 이탕의 과거와 또 살인을 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떠올리는 또 다른 시점의 모습들이 교차되는 그런 연출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옥을 살해하는 장면에서도 비슷하죠. 이탕의 내면과 또 현실이 교차하는 그런 편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연출가의 야심이 돋보이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살인이 어느 정도 말이 되게 만들려고 애쓴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탕의 살인이 그냥 무차별적인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적 갈등이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는 이탕의 살인 장면에서는 이런 연출이 거의 사라집니다. 처음에 살인은 우발적이었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면서 벌이게 되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탕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작의 그림체는 사실 명랑 만화에 가까웠죠. 상당히 귀여운 캐릭터들이 사실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불균형이 또 원작의 매력이기도 했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탕이라는 캐릭터에 이입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살인 행각을 응원하게 된다는 건 사실 매우 비도덕적인 것인데, 살인자 이응난감에서는 그림체 때문인지 그런 거부감이 좀 덜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 캐릭터가 가진 다소 비겁한 부분, 어느 정도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꽤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탕의 과거를 보여주는 시퀀스가 그랬습니다. 어릴 적 친구의 물건을 훔쳤던 것이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바람을 피웠던 것이나, 이런 이야기는 원작에서도 한 컷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탕이라는 캐릭터를 더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쓰인 것 같습니다. 1화의 엔딩에 나오는 배드신도 그렇죠. 과거에 만났던 선배와의 섹스를 상상하는데, 이때 환상으로 나타난 자신의 첫 희생자 여부일이 나쁜 새끼를 죽였다고 자위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환상은 어디까지나 이탕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건 이탕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과거의 섹스까지 상상하고 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탕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연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탕은 전혀 정의로운 인물이 아니고, 또 원래 착한데 어쩌다가 살인을 하게 된 인물도 아니라는 것, 그런 불편한 느낌이 상당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처럼 원작의 설정을 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것과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했던 연출의 의도가 오히려 이 작품의 매력을 저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자 이응난감의 가장 큰 묘미는
이탕에게 살해된 사람들이 알고 보니 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고, 게다가 살해 현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작에서 이 설정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이를 통해 줄타기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탕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인가? 아니면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상황인 걸까? 이 긴장감 때문에 이후에 이탕이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살인 행각을 위태롭게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탕의 능력을 더 말이 되게끔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특히 2화의 후반부, 두 명의 고등학생을 만난 이탕은 갑자기 목덜미에서 소름이 돋는 상황을 경험하죠. 드라마도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앞서 자신이 여부위를 보았을 때의 느낌을 떠올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출이 이 캐릭터와 작품의 매력을 저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탕에 대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탕에게는 이탕만 가진 아주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출이니까요. 사실상 이때부터 이탕은 슈퍼히어로나 다름이 없는 캐릭터가 됩니다. 이화의 그 장면 이후 이탕이 지검사를 처음 마주치게 될 때나 부산에서 여러 범죄자들을 살해할 때도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이탕의 살인 행각에서 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설정의 가장 큰 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노빈의 캐릭터도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극 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빈은 이탕의 사이드킥입니다. 그래서 이탕에 대한 의심은 곧 노빈에 대한 의심이기도 합니다. 노빈은 남들보다 뭔가를 먼저 깨달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찌질이 오타쿠일까? 더군다나 원작에서는 노빈과 이탕의 관계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캐릭터가 가진 재미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거의 바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는 드라마라는 매체적 특징 때문에 선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노빈에 대한 연출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노빈은 겉보기에 약하고 찌질한 인물이지만 사실 자신만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원작에서는 그런 이중성이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인물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빈이 가진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를 좀 지루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기 직전에 웹툰을 다시 보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뛰어난 원작에서 출발한 작품들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 원작이 웹툰이든 소설이든 간에 우린 모두 각자의 기준에서 2차 창작을 하게 됩니다. 문장과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상상하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최고의 작품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원작을 가진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원작을 넘어서지 못했다거나 또 원작이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에게도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 이응난감은 그런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납득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결말을 수정한 게 그랬습니다. 원작을 알고 계신 분들은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마지막에 원작의 그 모습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이 결말을 살짝 비틀면서 그런 무리수를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렉스의 운명을 바꾼 것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작에서는 렉스에게 너무 차가운 운명을 맞게 했었죠. 그걸 또 어느 정도 말이 되게끔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바꾼 건 저에게 또 다른 재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원작을 전혀 보지 않으신 분들의 감상 경험이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 이응난감에 대해서도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 이응난감, 살인자 이응난감이 지금 인기 검색어에 있네요. 지금 이 작품에 대한 평균 별점이 3.7입니다. 저는 2.5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코멘트를 남겨볼까요? 말이 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애버린 캐릭터의 매력. 이번에도 피할 수 없었던 뛰어난 원작을 가진 작품의 숙명.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